두 클립. 마블이 어벤져스의 판권 보호를 위해 원작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닌텐도의 강력한 IP 슈퍼마리오가 극장 개봉을 확정지었습니다. 디즈니의 CEO가 스칼렛 요한슨의 소송과 관련해 간접적으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개인 휴대폰 번호를 유출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봅니다. 전 세계의 진상들이여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고 모두가 좋아하는 사랑스러운 두 클립의 아직의 인사박스입니다. 영화계 흥미로운 이슈들을 알아보는 드라이빙 뉴스, 간만에 나레이션 용병 리엔님과 함께합니다. 디즈니의 20세기 폭스 인수, 그리고 소니 픽처스와의 극적인 합의에 따라 우리는 어벤져스가 존재하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안에서 스파이더맨, 엑스맨, 판타스틱 4 등 여러 인기 히어로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본래 마블의 소유였던 캐릭터들의 판권이 현재 원작자들에게 일부 회수될 수도 있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시각으로 9월 24일 해외 매체 할리우드 리포터의 보도에 따르면 디즈니 마블 측은 아이언맨, 닥터 스트레인지, 앤트맨, 호크아이 등 수많은 캐릭터들의 판권을 온전히 소유하기 위해 저작권 만료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으며 그 대상은 저작 재산권을 상속받은 원작자, 스탠리, 스티브 디코, 진 콜란 등의 가족들. 지난 8월 스티브 디코의 판권 관리자가 제기한 소송에 따르면 미국 저작권법에 의거 저작권을 제2자, 즉 마블에게 양도한 원작자들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이를 되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고, 그가 스파이더맨에 대한 저작권 해지를 통보하게 되면서 마블은 2023년 6월부로 캐릭터 판권에 대한 소유를 잃게 되는 상황이 된 것. 현재 디즈니 대표 변호사인 다니엘 페트로첼리는 디코 측과는 물론 마블과 협력했던 작가 레리 리버, 블랙 위도우를 탄생시킨 돈 리코를 포함 여러 원작자들을 대변하는 지적재산권 변호사 마크 토베로프를 상대로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마크 토베로프라는 인물은 이미 2013년에 DC를 상대로 재산권에 대한 법적 분쟁을 한 바 슈퍼맨의 판권을 온전히 DC 측이 소유하게 된 케이스가 있었고, 2009년에는 마블을 고소한 원작자 제커비의 자녀들을 변호, 원작자의 이름을 작품의 크레딧에 포함시키는 조건으로 2014년 극적인 합의를 이룬 바도 있었습니다. 당시 DC가 슈퍼맨의 판권 싸움에 승소했던 것과 같이 마블의 소송인 측은 해외 매체 데드라인을 통해 극중 캐릭터들은 직무상 저작물, 회사에 고용된 사람이 자신의 직무 범위 내에서 만든 저작물이기 때문에 그 저작권이 캐릭터를 발명한 예술가나 작가의 것이 아닌 작품 속 캐릭터를 만들라 지시하는 회사의 소유라 주장했고, 또한 마블의 캐릭터들은 한 명이 아닌 이른바 마블 메소드라 불리는 많은 인력의 협력으로 창조되는 개념이라 주장하며 마블은 최대한 자신들의 소유권을 지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한편 언론에서는 마블이 패소할 시 디즈니는 최소한 공동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가지며 다른 이들과 수익을 나누게 되지만 저작권법의 해지 조항은 미국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해외에서 창출되는 수익은 온전히 디즈니의 것이 된다 보도했습니다. 잊을만 하면 시작되는 원작자와 제작자 간의 판권 전쟁. 이번에는 역대급 거대 캐릭터들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이가 어떤 결말로 이어지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디즈니 마리오 우후. 버섯을 먹으면 커지고 꽃을 먹으면 불을 쏘고 빨간 모자에 콧수염을 가진 모르는 사람 없는 그 캐릭터 마리오. 잠깐만요. 그러니까 게임 원작 영화가 또 나온다고? 얘네들 전에 한번 말아먹었잖아. 예, 극장판 애니메이션이에요. 애니메이션. 다행이죠? 애니메이션. 어쨌든 본래 2020년 개봉 예정작이었으나 이래저래 연기가 되면서 최근 유니버셜 픽처스는 2022년 12월 개봉으로 일자를 확정지었는데요. 그 와중에 캐릭터 성우들의 캐스팅 자체가 생각 이상으로 강력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주인공 마리오 역에는 우리에게 스타로드로 잘 알려진 배우 크리스 프렛, 피치 공주 역에는 퀸스 갬빗, 더 뮤턴트에 출연했던 안나 테일러 조이, 동키콩 역에는 코미디 배우 겸 각본가 겸 제작자 겸 감독, 전에 우리 채널에서 숙제였던 영화 롱샷의 주인공이기도 했던 세스 로건. 롱샷 재밌었지. Holy shit. 키노피오 역에는 미국의 코미디쇼 키앤필에서 우리에게 겟아웃과 어스로 잘 알려진 감독 조던 필과 함께 출연했던 키건 마이클 키. Battle formations, we're going in. Hey, Roger that. my Falcon
It's green. Black Falcon, brother, I understand what you're going through. How would you feel if I called you Red Falcon? Huh? 그리고 쿠파 역에 형은 우리 잭이 형, 잭 블랙까지 가세하면서 팬들의 큰 기대를 받고 있지요. 그러나 정작 슈퍼 마리오라는 캐릭터의 큰 정체성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It's me, Mario. Woohoo! 이 목소리의 주인공 마리오의 전담 성우 찰스 마티네이를 왜 기용하지 않았냐는 의견들도 많았는데요. 그는 심지어 비디오 게임에서 같은 캐릭터 성우 연기를 가장 많이 한 타이틀로 기네스북에까지 등재되어 있기 때문이었지요. 물론 이후 그가 카메오로서 등장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는 했는데 그만큼 오래된 게임이고 매니아층이 큰 만큼 나올 수밖에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미니언즈의 제작사 일루미네이션이 마찬가지로 제작하게 될 극장판 애니메이션 슈퍼마리오는 2022년 12월 국내 개봉 예정입니다. 지난 7월 29일 자신의 주연 영화 블랙 위도우의 계약 내용과 관련하여 디즈니가 이를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LA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던 배우 스칼렛 요한슨. 해당 소식의 보도 이후 디즈니 측은 고소장의 내용을 전면 부정하며 향후 배우 측과 첨예한 법적 공방이 예상되었는데요. 최근 이 문제를 간접적으로 언급한 디즈니 CEO의 발언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9월 21일 해외 매체 할리우드 리포터의 보도에 따르면 디즈니의 CEO 밥 차펙이 당일에 열린 골드만삭스의 커뮤나 코피아 컨퍼런스에서 자사 출연 계획의 개혁, 직역하자면 재설정하여 전면적으로 배우들과의 계약을 초기화하고 다시 진행하고 있다 밝혔는데요. 미래의 계약들은 팬데믹으로 크게 변화된 개봉판들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 주장. 현재는 과도기에 놓여 있으며 배우들과의 의견 간극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모색 중이라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는 스칼렛 요한슨과의 소송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으나 분명 그녀의 고소에 대한 의견을 드러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스칼렛 요한슨의 소송이 알려진 뒤 블랙 위도우와 비슷한 시기에 개봉한 디즈니 영화들의 출연 배우 엠마 스톤과 에밀리 블런트 역시 디즈니 플러스와 극장의 동시 개봉에 대해 반대한다고 보도한 바 있었는데 이미 이들의 출연자 크루엘라와 정글 크루즈의 속편 제작이 예정된 상황에서 과연 제작사 측이 밝힌 새로운 계약 내용이 앞으로 배우들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이어줄 수 있을지 아니면 또다시 갈등의 씨앗이 될지 이를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9월 17일 공개 이후 미국 넷플릭스 드라마 부문 1위, 포브스가 찐으로 선정한 꼭 봐야 할 넷플릭스 시리즈 등등 해외에서 엄청난 반응을 이끌어내며 화제가 된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 오징어는 또 버터구이. 현재 내용적으로는 역대급 호불호가 나뉘는 작품이며 아직까지도 많은 의견들이 앞다투어 올라오고 있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이 드라마에서 사용된 번호가 실제 개인이 사용하던 휴대폰 번호인 것으로 알려져 큰 잡음이 일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문제 유출 번호는 극중 정체불명의 사람이 주인공들에게 건넨 명함에 적힌 것으로 이 번호로 전화를 걸 시 거액의 돈과 목숨이 걸린 오징어 게임에 참가할 수 있다라는 설정인데 9월 23일 머니투데이 및 여러 국내 언론에 따르면 유출된 번호의 주인이자 피해자는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문자와 전화에 시달렸고 끝자리만 다른 부인의 휴대폰 역시 피해를 입고 있다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번호를 영업용으로 거의 20년 가까이 사용해왔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드라마의 공개 전부터 지금까지 제작사나 넷플릭스 측에서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다며 호소했습니다. 와중에 넷플릭스 측은 피해자 측과 연락이 닿았다는 주장을 해서 더욱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 한편 영화계에선 영화진흥위원회가 제공하는 서비스인 스크린 노출용 전화번호가 따로 마련돼 있는 것과는 달리 국내 드라마 제작용으로 마련된 별도의 전화번호는 없기 때문에 필요시에는 제작진이 따로 번호를 개통하거나 제작진 소유의 번호를 사용하되 후반 작업을 통해 편집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이런 사실로 미루어 봤을 때 해당 번호 유출은 제작사 측의 명백한 불찰로 볼 수 있겠습니다. 후 제작사 측에서는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보상하겠다는 보상안을 내놓았는데요. 역시 이에 대해서도 터무니없는 금액이라는 의견들이 지배적이었는데 거기에 이미 화면이 나갔으니 피해자 측에서 번호를 바꾸는 수밖에 없다라는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며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I don't know who you are.
I will find you. And I will kill you. 여기에 누가 봐도 마케팅을 위한 수법으로 끼어든 정치인까지 등장하면서 극중의 오징어 게임보다 더욱이 진흙탕 게임으로 변해가고 있는데, 지금이야 장난 전화들이 개인의 번호로 이어져 작품에 직접적인 타격이 있지 않았지만, 이가 정치인의 정당 연락처 등으로 변경이 된다면 충분히 그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본을 녹음하고 있는 9월 28일 자정, 현재 여전히 번호가 등장하는 장면은 아무런 조치 없이 공개되어 있는 상황. 내 말 안 들려!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제작사의 올바른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화계 이슈들을 알아보는 간만의 드라이빙 뉴스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달아서 의견을 나눠주세요. 최근에 하도 법적인 이슈들이 많아갖고 좀 정리를 해보려다가 시간을 다 잡아먹었는데 결국엔 뭐 성과도 없고 영상도 길어져서 일단은 뉴스로다가 모아봤는데요. 조만간 관련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빠짐없이 부탁드리면서 그러면 여태까지 두 클립 양태형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옵니다. 고맙습니다. 아들 켜커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조회수가 나와. 유튜브 좀 가자.